1923년 9월 1일 11시 58분, 일본의 간토 지방을 강타한 규모 7.9의 대지진은 도쿄를 참혹하게 파괴했습니다. 하필 점심시간이라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아비규환 속에 민심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조선인이 방화하고 있다. 조선인 여성 치마에 폭탄이 숨겨져 있다. 일본 정부는 혼란스러운 내부를 잠재우고 대지진의 원인과 사람들의 관심을 외부 요인으로 돌리기 위해 조선인들이 폭동을 조장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유언 비어를 일본 곳곳에 퍼뜨렸습니다. 적개심으로 가득 찬 일본 사람들에게 공문이 보내졌고, 마을 사람들은 자경단을 조직해 조선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창과 도끼로 무장한 자경단에 의해 수많은 조선인이 무차별적으로 학살당한 이 사건을 간토 제노사이드, 관동 대학살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관동 대지진, 도쿄 대공습으로 희생된 일본인의 유골과 학살된 조선인의 유골이 함께 합사되었던 요코하미초 공원의 부흥당입니다. 이곳에서 도쿄 대공습 속 일본인의 모습은 쉽게 마주할 수 있지만 조선인 학살에 대한 자료는 볼 수 없고 부흥당 옆 작은 비석만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알려진 희생자만 6천여 명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관동 대학살의 조선인 희생자 수를 200여 명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희생자들의 유해 안치, 사과와 보상도 없이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학살이라는 점 또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일본 정부는 모호한 입장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부의 태도 속에서 일본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현재 일본에는 정부의 잘못된 방식을 인정하고 바른 역사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산화의 니시자키 마사오 선생님과 간토 대진제 조선인 희생자 추도 조사 실행위원회 히라카타 치에코 선생님, 일조 협회의 사이타마 연합회 세키하라 마사이토 선생님 등 많은 일본인이 관동 대학살을 알리고 이를 추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조금 떨어진 사이타마현의 마루키 미술관에서도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시각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미술관 내부에는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터졌을 당시 폐허가 된 히로시마에서 마루키 부부가 구호 활동을 하며 보고 들었던 참상을 기록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여러 그림 속 14번째 그림인 까마귀에서는 하얀 저고리를 입은 조선인의 참혹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작품 설명의 문구를 통해 당시 일본인에게 차별받았던 조선인의 입장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마루키 부부는 1937년 중일전쟁에서 일본군이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죽인 난징 대학살 등의 그림을 그렸으며 1986년 마루키 미술관 옆에 관동 대지진 당시 일본의 만행과 학살된 조선인을 잊지 말자는 뜻으로 통안의 비를 세웠습니다. 간토 대학살의 희생자 중 유일하게 묘비에 이름, 고향, 주소, 나이가 새겨져 있는 엿장수 구하경 씨의 이야기를 통해 과거 조선인을 지키려 했던 일본인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친근한 엿장수였던 구하경 씨를 지키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에 몸을 숨길 수 있도록 도왔지만 이웃마을 자경단이 구하경 씨를 발견해 끌어냈고 칼과 창으로 62번을 찔러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이 구하경 씨의 시신을 수습하고 묘비를 세워 그를 추모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종수 목사님께서 출간하신 책 엿장수 구하경에서 볼 수 있는데 현재 이 책은 일본에서도 발간이 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 책을 읽은 일본인들이 그를 추모하기 위해 묘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헌신하는 일본인이 있지만 한국 정부와 우리 국민은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이 관동 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사건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개입한 학살이 아닌 조선인에게 반감이 있었던 일부 일본인들의 개인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일본의 만행을 정확히 알고 우리와 관계없다는 듯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바로잡아야 하며 단순히 우리의 아픈 역사를 보상받기 위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에 같은 피해를 주지도 받지도 않기 위해 세대의 올바른 역사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역할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김연우입니다. 혹시 일본에 와보신 적 있으셨을까요? 일본도 처음이고 해외여행도 성인 되고 나서 처음이라 떨렸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 도착해서 공원까지 가는 길 동안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일본 현장을 보니까 제가 여기 직접 왔다는 설레임의 마음도 있었지만 관동 대진의 100주기를 맞아서 이에 대한 역사 교육을 받으러 온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좀 무거운 마음도 동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원에서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 정부가 설치한 비석을 보셨는데요. 일본 정부의 이런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비석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일본 정부가 그동안 행해왔던 반인륜적인 활동들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 없었다는 것이 조금 매우 실망스럽게 느껴졌고요. 그와 동시에 한국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대로 된 노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100주기를 맞아서 일본 사회의 자성과 한국의 노력이 좀 더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본 정부는 결국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상처받은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이 있으며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해 올바른 역사를 알아야 하며 알려야 할 것입니다. 평화탐방단은 희생자들에 대한 존중과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 영상을 시청한 당신이 앞으로의 사명과 목표를 다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단원학생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너무 건강하게 아무 사고 없이 우리가 계획했던 성과를 다 얻어서 너무 좋습니다. 돌아가서 꼭 이 문제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여기서 공감했던 공감들을 우리가 어떻게 넓혀나갈 건지 그런 문제를 함께 같이 고민합시다. 건강하게 잘 이 답사를 마무리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